2020년 11월 14일 평화통일 시민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통일 뮤지컬을 위해 모인 사람들, 우리는 통피스라고 부릅니다. 통피스는 평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피스와 통일을 합친 말로 무거워 보이는 통일을 즐겁고 가벼운 뮤지컬로 보여주는 시민공연단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년 뒤 또 다른 통일 뮤지컬이 만들어졌습니다. 163일 통일로 향하는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2021년 5월부터 6월 초까지 통피스 시민공연단을 모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피스 시민공연단 2기 현유진입니다.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최은입니다. 김가영입니다. 강경태라고 합니다. 김소영입니다. 김주익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피스 시민공연단 2기 송지효입니다. 5월 22일 첫 모임은 대면 모임으로 진행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후 3달 동안은 온라인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신체 훈련과 연기 연습도 했습니다. 비대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연습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깊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통일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달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북한 사람, 막 중국 사람, 막 연변인, 약간 솔직히 거부감이 좀 있었었는데 어렸을 때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인이 되고서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통일에 관해서는 늘 초등학교 때 통일은 해야 된다 이런 소리만 들었고 진지하게 혼자 생각해 봤을 때는 서로 전쟁을 해서 끝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있었는데 학교나 여러 가지 곳에서 통일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막 통일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 돈이 나가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있었는데 제가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왜 우리는 통일을 어렵고 부담스럽고 멀게 느낄까요? 우리는 먼저 북한을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련입니다. 저는 이제 2009년 10월에 북한에서 탈북했고 2010년 4월부터 이제 한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거 전혀 티가 안 나시는데 네. 이런 거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오신 분이 탈북민이라는 거 전혀 모르시고 저분 누구시지? 저분들 봤는데 얼굴을 모르겠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북한에서 살던 그런 때랑 한국에서 왔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였고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픽션이긴 하지만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또래 친구들이 제 생각들이 좀 궁금해요. 와서 지내보시니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혹은 어떤 오해들 우리가 북한을 멀게 느낀 건 잘 알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해보니 알았습니다. 북한도 다름없는 우리의 이웃이구나. 수련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가슴에 탁 와닿는 말이 다시는 갈 수 없는 나라다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다문화하고 탈북 학생들 지도할 때 그게 정말 다르다. 다문화는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애들은 다시는 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 항상 명심하면서 생활하는 건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중등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면접에서 이제 평화통일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배워요. 그때 이제 많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남한의 입장에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의 입장에서 북한을 봤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비추는 그런 북한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처음으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몇 주간의 대본 리딩 후 캐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안녕 여러분 들어오세요. 네 좋습니다. 오, 역시 잘하시네요. 와.
대본이 나왔어요. 대본 다 보셨죠? 네. 다 같이 한번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대본은 탈북한 모녀 순준애와 한국 전쟁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해숙네의 갈등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다. 캐스팅 바로 들어갈게요. 자, 순주 배역이 역에는 주어진 게 은희 씨. 신이 났지만 탈북민을 연기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있을까요? 네, 잘할 수 있어요. 사투리가 제일 어려웠고요. 사투리를 연습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제가 탈북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감정을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북한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말을 어떻게 상민인가의 감정에 대해서 잘 넣을 수 있을까? 이것도 너무 어렵고. 탈북민의 심정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북한이고 중국이면 대부분은 요만큼 물 봤을 때 이쪽은 이제 물이 깊어요. 이쪽은 깊고 좀 가다 보면 이렇게 물까지 얕아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깊어지는 좀 그렇거든요. 최대한 내가 어디 간다라는 걸 티 안 내야죠. 내가 집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하면 너 어디가 이러면 나 중국 갔고 이러고 할 건 아니잖아요. 전라도에서 왔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정도입니다. 손 선생님 곳이 계신 곳인데 저희들이 한번 이러면 이제 그 평안도 사투리가 되는 거예요. 손 선생님 계신 곳인데 저희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신데 저희들이야 뭐. 손 선생님 계신 곳인데 저희들이야 뭐. 다시 고향집으로 다시 고향집으로 고향집에 온 것 같다. 고향집에 온 것 같다. 다시 고향집에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가상의 인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딸의 미래를 위해 한국을 다시 가능하죠. 왜냐면 이제 엄마도 이제 딸이 꿈을 이제 꿀 수 없고 이러니까 이제 꿈을 딸 꿈을 이제 꾸기고 싶은데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서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캐스팅 후 온라인 만남에서는 맡은 인물을 알기 위한 심도 깊은 질문과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러니까 이 박내 캐릭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로또인 것 같아요. 네. 로또가 굉장히 이 여자한테 일생 때 큰 변화일 텐데, 그러니까 동네와의 사이를 생각을 한 건데 소영 씨는 그러니까 오히려 나에 대한 생각을 더 한번 해보셔야 돼요. 로또가 당첨되면 어떻게 바뀔까? 궁금한 게 이제 미망인으로 일생을 사는 분이잖아요. 네.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라면 가사 도우미나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모르겠어요. 전주 아닐까요? 가문 따지잖아요, 그죠? 가문 따지는데 남의 집 가사 도우미가 될까요? 공장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뭐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주방 일을 할까? 약간 이런 그게 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했을 때 딱 들어오는 말이 무슨 일을 했길래 아들한테 고생이라는 단어를 했을까? 문화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과정부터 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연에게 상민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클까요? 엄마에 대한 걱정이 더 클까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공연 50일 전 드디어 대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미리 알려주면 집에서 연습이라도 하고 올 텐데. 뭐예요? 순주가 연기를 하면 태승이 받아준 순주 역은 북한에서 22살 딸과 함께 탈북한 탈북 여성입니다. 감독이라는 세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이 양반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감독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대사를 외우세요. 대사를 외우면 제가 뭔가 넣어드릴게요. 잘하는 것보다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주 씨 계속 재밌게 했으니까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는 건 결국은 추억밖에 없어요. 뛰면은 낫잖아요. 저희가 보통 탈북 여성 생각하면 좀 딱딱하고 무섭고 좀 강인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보는 옆집 아줌마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제가 맡은 우연이는요, 22살이고 엄마 순조와 같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상민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옆집에 사는 친구였는데 가족들은 서로 싫어하는, 그래서 상민이랑 같이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가족들을 화해시켜주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상민 역은 극중 우리 루즈한 기분을 풀어주는 그런 톡톡 튀는 역할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탈북자인 우연은 옆집 상민이 자신을 쫓아오는 수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둘은 운명처럼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이해숙이라는 인물은 한국 전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지닌 인물입니다. 점점 빈말하고 기분이 조금 나쁘려고 그러네요. 그러는 넌 아주 끼리끼리 논다. 저는 오래된 이웃에서 박내 역을 맡았습니다. 박내 역은 갑작스럽게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가 된 인물로 이제 해숙의 편에 서서 순주와 동네에게서 감나무를 이제 지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선 큰 동선만 잡고 디테일 잡을 거니까 자 팔랑팔랑해야 돼요. 박내는 몸이 가벼워야 돼요. 지금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동네만 동네가 계속 말끝마다 계속 감 얘기하잖아. 마음은 그냥 어떤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따지고는 건가? 저는 그냥 이게 제 딴에는 동기는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동네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제가 약간 톰과 제리처럼 막 제가 물어뜯고 거기서도 막 당하고만 있지 않고 막 이렇게 그런 케미스트리를 보신 것 같아요, 연출님이. 그래서 캐스팅을 하시지 않았나. 네. 그 정도 개발된다고 이집 저집 딱 사러 다니는데 저 이만해. 그러니까 믿을 사람 믿어야지. 나 한눈 파는 사이에 도둑질 당한 거라니까. 걔? 품격이 없어. 어떻게 그지같이 입고 다니고. 네, 섬찬호 역은 NGO 단체에서 일하며 탈북 지원 활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깡통구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불러주는 사람 없으니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소녀 역할은 감나무 정령으로 순주와 해숙이 중간에 두고 싸우는 감나무의 수호령 같은 느낌의 인물인데요. 이 오래된 이웃이라는 작품을 끌고 가는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통피스 시민공연단의 목적은 공연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무대와 작업을 통해 함께 참여한 시민들과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평화 통일과 남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연습했습니다. 긴 대사와 나와 다른 인물의 연기, 그리고 노래와 움직임까지 처음 해보는 것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월 22일 첫 모임부터 10월 31일 마지막 공연까지 24주 동안 8명의 시민 배우와 함께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공연하는 날이 언제 올까, 이렇게 오래 남았는데 설마 오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면서 저 혼자 어린애다 보니까 많은 성인분들하고 함께 했는데 다들 잘해주시고 전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매우 즐겁게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5개월이 저는 정말로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거든요. 처음에 이 공연을 딱 시작했을 때 우선은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도 몰랐었고 그냥 공연이 올라가기는 할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었는데 이렇게 막 작품 대본도 받고 수업도 하고 막 블로킹도 나가고 노래도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공연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좀 새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까지 왔는데 오늘 공연까지 좀 후회 없이 마치고 싶습니다. 잘 끝내고 싶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하고 원격으로 준비를 해서 힘들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배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연습실에서 자기 시간 희생하면서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 야. 조심해야 돼요. 그래. 아버님도 빨갱이한테 돌아가셨잖아요. 모두가 통일을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의견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혹시 떡 돌리면서 개인정보 같은 거 빼가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니에요. 사진 찍자 하면 찍지 마세요. 다 북으로 전송될 수 있어요. 늑대탈을 쓴 양이라고요. 빨갱이들은 나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인물을 연기하며 그들의 심정이 되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반감부터 들었는데 생각하다 보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들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서로 더 소통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안 돼, 싫어, 저 사람들 불쾌해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걸 묻고 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산가족이라는 게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 해숙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제 이산가족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 안 보여, 선. 너무 오기만 해. 넘어가면 112 신고하지. 니네 집이야 여기? 우리 집은 아닌데 그렇다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도 안 되지. 무대에 서는 것을 기대하고 참여했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바 책임, 상대방을 위한 배려, 조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네, 중간중간 어떤 쉽게 말하면 현타라는 게 자꾸 이렇게 노래할 때나 안무 지금 이렇게 분장할 때도 자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현타가 와가지고 네,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동네와 같은 캐릭터 혹은 생각들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반대로 사실은 극중의 박래와 같은 캐릭터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어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인간으로서 오만한 어떤 자세인 것 같고, 하지만 그분들은 존재한다. 네,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탈북자이든 어떤 성적 소수자이든 그들은 당신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길을 걷다가 문득 뒤돌아서서 기다린 사람 있어요. 밤에 눈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하늘 보는 연극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물에 공감하고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너무 다르게 보았던 건 아닐까요? 아이고. 제가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수련쌤한테 남한, 북한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공부를 했었는데 탈북하는 과정이 정말로 쉽지가 않았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저는 정말 금방 그냥 강 하나 건너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강 건너서 막 해외도 돌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너무 목숨을 걸고 오신 건데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조금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재미있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되게 어렵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고 재미있었는데 또 그 와중에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접해보지 못했던 탈북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멀게 느꼈던 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던 감정이 조금은 이제는 같은 민족이구나 함께 사는 이웃이구나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사회, 같이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녹음 들어가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통일, 그 설레임. 너무너무 궁금해. 나만과 같이. 너무너무 궁금해. 나참 너무가 있을까. 뭐가 그리 궁금해. 나는 게 전부 그렇지. 뭐가 그리 궁금해. 어리는 사람 똑같이. 거리 없어 그렇니 궁금해. 어떤 세상일까 어리다도 모른 척.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민은 나이가 어리다고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미래의 Z세대들을 의미하는데 이 소녀와 같은 아이들이 통일에 좀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이 소녀에게 나중에 너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곧 마지막 공연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대 뒤 분장실에서 배우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 장난도 치고 서로 대사도 맞춰보고 잊지 않고 소품도 잘 챙깁니다. 2회 공연이었지만 매번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관객 입장을 시작합니다. 로비에는 어떤 공연을 보게 될지 기대하는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피스 시민 배우들과 공연을 함께 만든 극단 창작마을 분들도 마지막 공연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내년쯤 되면 좋겠네요. 이 공연 거기 가서 저 평양 가서 할 수 있어요.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나무가 걸어나와서 죄송해요. 제가 아직 털이 없거든요. 90분 동안 통피스가 준비한 평화통일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무대 밖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감동이에요. 오늘 시간을 아주 다스면서 열심히. 너무 잘 맞고요.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저희 언니지만 너무 훌륭하게 잘했고요. 내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통일이라서 되게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그리고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학교 가서 바로 인터뷰 가! 네,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오지게 봤습니다. 통일 그 설레임 공연 너무 감명 있게 잘 봤고요.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그런 감나무 아래서 대립관계에 감명 있게 봤습니다. 통일이 빨리 왔으면 모쪼록 좋겠고요. 홈피스 2기인데 내년에 3기 해서 더 멋있는 공연 보여줬으면 바라면서 홈피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홈피스 화이팅! 통피스 2기 평화통일 시민 뮤지컬에 막이 내렸습니다. 13살 소녀부터 61세 선생님까지 나이와 생각과 경험 및 환경이 다른 8명이 모여 하나의 공연을 완성했습니다. 분단 70여 년은 반만 년의 한반도 역사와 비교해 볼 때는 짧은 시간입니다. 서로 만나고 통하고 싶다는 첫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오래된 이웃인 우리가 서로 만나 자연스레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통피스 뮤지컬 통일 그 설레임이었습니다.